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 부속실 설치.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가 확정된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제를 개편해서 제2부속실 만들기로 최종 결심을 했다라고 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출입기자들한테 전했어요. 네. 제2부속실 이제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행사 기획, 수행,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담 보좌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때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경력 위조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왔을 때 이거 폐지하겠다라고 했었던 건데, 대통령의 가족일 뿐인데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사의 어떤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또 명품백 사건까지 터지면서 이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여사는 최근까지 이제 부속실, 그러니까 1, 2부속실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속실 안에 이른바 배우자 팀이라고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던데, 이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부속실 안에 있는 한 4-5명 정도가 별도의 팀이 돼서 챙겨오긴 했었거든요. 이제 이 부속실이 꾸려지면서 요 사람들이 그대로 이동해 와서 똑같이 일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제2 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 2 비서관이 내정된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동안에도 김건희 여사 일을 돕던 인력이 있었다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력이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제2부속실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엄연히 다르거든요. 따라서 2월에 대통령의 대담에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만들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 한 6개월 정도가 걸린 거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부속실 이슈가 이렇게 전면에 사실은 최근에 나와 있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무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총선 때 딱 꺼내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하기 전에 꺼냈으면 좀 야당의 힘을 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여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직제만 사실 바꾸면 되는 일이었고, 사실 야당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사실 제일 어떤 쉬운 편에 속하는 일이었는데, 네. 그러면서도 좀 대통령이 결단했다,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내는 거 보면은 좀 의아하다, 이런 얘기들이 여권 내에서 좀 나왔고, 얼마 전에 사실은 최지우 변호사가 대리 사과,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 전에 좀 사과를 했었다라는 걸 유튜브에서 대리에서 밝혔었잖아요. 네. 그때랑 좀 비슷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도 사실 여권 내부에서 좀 뜬금없다, 이런 반응이 일각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사과하라고 직접 얘기하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제가 여사나 최지우 변호사랑 좀 가까웠던 쪽에서 들었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조사라는 게 좀 잠잠해진 뒤에 좀 이슈가 식었는데 좀 이상하게 좀 사과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종합하면 타이밍이 조금씩 늦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뒷북 조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다만 한 가지, 전당대회에서 후보 4명이 다 같이 제2부속실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그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냐라는 거를 최근에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랑 독대를 했었거든요. 이제 비공개 독대한 사실이 만찬 끝나고 나서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제 비공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다. 요거 하나가 오늘 아침에 정치권 큰 뉴스고, 또 하나는 어제 발표된 제2부속실 설치 확정.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주는 어떤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당선되면서 후보 시절에 제2부속실 없애겠다고 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조직 체계를 슬림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가 3실장 이제 8수석이었거든요. 예. 이거를 처음에 2실장 5수석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예. 지금 벌써 이제 3실장 7수석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아요. 그때랑 결국은 비슷하게 갑니다.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늘리는 거죠. 그럼 슬림한 용산의 명분이 있느냐 도대체, 이제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이게 더 중요한데,
김건희 여사가 내조만 하겠다,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라고 이제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나오는 게 굉장히 뭐 모든 게 다 김건희 여사 지금 논란만 지금 굉장히 다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지난해 그럼 왜 지금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도 뭐 이를테면은 뭐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원로 뭐 고문 뭐 만나가지고 다 제2부속실 설치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 네. 했단 말이에요. 예. 올해 1월에 대통령실 쪽에서 2월에는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총선 전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그때 좀 좀 일찍 하지. 일찍 좀 네, 하지 좀. 그렇게 할 왜 건데. 그때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왜 지금 와서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이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뭐 화해 시그널 뭐 이런 게 이제 조금 가동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아.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 한동훈 후보를 포함해서 4명이 다 이제 대통령실 제2부속실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네. 당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당의 요청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현안들이 많거든요. 지금 최상병 특검안에 대해서도 지금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후보되기 전 후보 시절과 당대표 된 후에 어떤 입장이 지금 다르다. 계속 토론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토론을 강조한다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토론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얘기는 후보 시절에도 하기는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만은 예. 그때의 뉘앙스는 어쨌든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 국민의 눈높이 얘기하고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밀어둘 수 있느냐 이런 뉘앙스였다라면 예,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 하는 거 보겠다라고 하고 지금 전체적인 기류가 조금 이제 시간을 버는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원내대표가 지금 뭐 해야 될 일처럼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 이런 말씀은 것들이 어제 장동혁 최고위원, 그러니까 친한계 대표의원으로 꼽히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어딘가 인터뷰에서 이 이슈를 지금 뭐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다 이런 이야기,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은 지금 해석이신 거죠? 그렇죠. 뭐 이제 장동혁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류가 국민의힘 기류가 다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조금 이제 발을 맞추는 거를 본다라면은 결국은 뭐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본인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아직도 당내에 많고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라는 거취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만나서 어느 정도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힘을 받는 대표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고 싶었을 때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냥 만나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힘을 실어주려면은 제2부속실도 이제 설치를 해주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언론 사설을 보니까 네. 거의 모든 언론이 썼는데 크게 한 4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불필요한 논란 종식, 국민일보는 김건희 여사 논란 없어요. 그래서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언론 사설이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재기능을 할 수 있겠냐, 요게 이제 얘기 좀 초점을 맞췄어요. 중앙일보는 자성과 자숙이 먼저다. 조선은 재기능 하느냐가 관건, 동아는 국정 불관여 비선 차단 투명성이 관건이다. 이렇게 좀 조중동이 얘기를 했고. 네. 한국일보하고 세계일보는 특별감찰관 얘기했어.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야 된다. 제2부속실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도 있어야 한다. 예. 한겨레는 특검은 그래도 받아야 된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문제 덮고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러면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하면은 특검을 안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안 받는다고 이제 뭐 이런 논리가 나오겠지만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야당에서는 지금 이게 제2부속실 설치가 큰 뭐 이제 대세를 바꾸진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논평들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공개 회동을 한 거 이제 밤사이에 알려졌는데 이 문제 하나 또 제2부속실 설치에 관한 이야기 오늘 뭐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 해석해 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제2의 최상병 사건. 최상병 사건에 대한 마무리도 아직 깔끔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의 최상병 사건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약 밀반입에 관한 세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마약 밀반입 사건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용산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의혹 사건이거든요. 민주당 양분한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제 제2의 최상병 사건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인지 자초지종 설명을 해주세요. 때는 작년 9월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을 체포했어요. 네. 그러면서 필로폰 27kg을 압수했거든요. 네. 뭐 거의 한 100만 명 정도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뭐 당연히 언론에 좀 대서특필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에 영등포서 백혜룡
형사과장이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서울경찰청 소속의 고위 간부 조병노 경무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조병노 경무관 당시에 이제 서울청 생안부장이었기 때문에 뭐 수사 지휘 체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대뜸 전화해서 세관 쪽에서 부담을 느끼고 나한테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내가 경찰이 그렇게 무리하게 수사하진 않을 겁니다라고 했어요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백혜룡 과장 입장에서는 야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세관 쪽 수사는 좀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부담을 느꼈겠죠. 여기까지가 작년 11월에 저희 CBS 사회부의 뭐 김구현 그 민서원 기자의 보도였어요. 네네. 근데 여기에 용산이 개입했다라는 어떤 설 같은 게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작년 11월 보도는 경찰 과장한테 고위 관부인 경무관이 전화를 해서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식의 전화를 했다까지였는데 네. 거기까지였는데 그다음에 무슨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최근에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고위 간부 조병노 경무관이 네. 아시다시피 그 멋쟁 해병 카톡방 있잖아요. 예. 그 최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 의혹이 제기됐던 그 카톡방 대화에 등장한 거예요. 그 5명 중에 1명이에요? 그 거기 포함됐던 사람은 아닌데 네. 그때 이종호 그 씨가 그 변호사랑 통화하면서 네. 내가 조병노 승진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방에 이종호 씨와 그 변호사, 그러니까 제보자 사이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사람이었다. 맞아요. 경무관. 그런데 이 이종호,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이종호가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연루됐던 이종호 씨가 도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사가 여기 개입했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온 거고, 물론 이거는 아직 좀 몇 가지 연결고리가 더 필요한 이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저희가 최근에 월요일날 단독 보도를 하나 더 했던 게 있는데, 요거는 백혜룡 과장이 공수처에 제출했던 고발장에 네. 용산 대통령실이 언급된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요. 당시 백 과장이 영등포 경찰서장한테 이 사건 수사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네. 당시 서장이 어우 잘했습니다. 이 수사 좀 잘 브리핑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켜 세우더니 네. 갑자기 일주일 만에 입장이 달라져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해서 심각하게 집중해서 중하게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라. 약간 외압의 느낌으로 이야기했다 그 얘기예요? 이 세관이 거기 수사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좀 무리하게 좀 이렇게 좀 어떤 그런 외압의 느낌을 받았다라고 백혜룡 과장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혜령 과장의 진술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심지어 그 말을 했던 예. 영등포 서장은 나중에 대통령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실에 파견 근무하고 있다라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밝히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실제로 뭐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그 보도 자료에 결국 세관 얘기가 빠졌어요. 그 과정에 백혜룡 과장한테 서장을 통해서 용산이 부담을 준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 서장이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런 얘기들이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딱 폭발적으로 드러난 거였어요. 어제 청문회에 백혜룡, 조병노 이런 사람들이 다 얼굴 내놓고 출석해서 진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지금 좀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김준일 평론가. 네. 어제 뭐 이게 청문회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들여다 보셨을 텐데요. 일단 유사점을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경찰판 최상병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정부나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어요. 두 사건 모두. 네. 재작년부터 마약과의 전쟁하고 있었잖아요. 정부가 완전 이거 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834억 원어치래요. 마약이. 밀수한 것이. 밀수한 게 잡은 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성과죠. 정부의 시책하고 맞는 거예요. 최상병 사건도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수사를 이제 했잖아요.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급자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이제 백경정이 한 건 아니지만 이 A 총경, 지금 외압의 의혹으로 받고 있는 A 총경이 직접 경찰청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완전 칭찬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해병 박정훈 대령도 지금 국방부 장관한테 칭찬받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외압 용산이 나옵니다. 외압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저기 양쪽 다 이제 외압이 나오고 관련자가 수사가 배제돼요. 박정훈도 이제 항명죄로 지금 됐고 이 사람도 지금 지구대로 지금 쫓겨났어요. 지금 갑자기 너 손 떼 이거 서울청 마약 수사대에서 할 거야 이렇게. 백혜룡 경정이. 예, 백경 정도. 그리고 오히려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사람들은 승진을 하거나 뭐 이제 조사를 했더니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공통점이고 마지막이 이제 그건데 왜 도대체 임성근이 뭐라고 임성근 사단장이 뭐라고 도대체 정권이 운명을 거느냐 예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런 질문도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임성근이 뭐라고 그리고 관세청 직원이 도대체 뭐라고 왜 갑자기 용산이 나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관세청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이 수사 백경정을. 네네.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들이 찾아오고 서울청에서 전화 오고 뭐 브리핑 연기해라 빼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브리핑을 못하게 한 것까지도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세관은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을 보도했다가 혹은 보도 자료로 냈다가 정부 행정부가 타격받을까봐까지 했다고 하면은 또 뭐 그래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이종호 씨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요. 경무관 이름이 등장을 하고 여기서부터가 좀 이상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공통으로 나오는 게 이제 조병로 뭐 이종호 이런 이름들이 있고 용산이 이제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인데 이 백경정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까지 대단한 일을 했는데 지금 쫓겨나서 지구대에 지금 가 있는 거는 뭔가 이제 이런 증언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같이 이제 최상병 사건과 함께 뭐 특검으로 가거나 뭔가 지금 공수처 고발 단계거든요.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경무관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어제? 아니, 조병로 경무관이 아예 출석을 했어요. 출석해서 뭐라고 나는 했어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그쪽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알아봐 달라고 한 거고 당시 국정조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좀 예민하니까 좀 그냥 알아봐 달라고 해서 그냥 물어봐 준 거 그 정도 취지였다. 그러니까 뭐 용산하고 연결고리가 있다. 이종호 씨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부인을 했고요. 지금 의혹들이 중간중간에 연결고리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결국 그 부분. 그러니까 키맨이 둘인데 조병로 경무관이 있고 이 백혜룡 과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영등포 경찰서장이 있어요. 근데 조병로 쪽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이 서장인 A 총경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A 총경 쪽도 계속해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혹의 그림은 이렇고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조병로 서울경찰청 전 생활안전부장 같은 경우에는 행시 39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현재 고강표 국세청장도 둘 다 서울대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행시 36회고 그 인천세관청장 그 사람도 행시 38회, 37회 뭐 이렇게 하니까 행시로 관련돼서 이제 관세청과 이제 엮여 있으니 여기에서는 청탁이 이제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가능하다기보다도 이제 뭐 이게 그림을 인연이 있다는 얘기죠.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갑자기 용산이 왜 나오냐. 그런데 조병로라는 이름이 결국은 조병로 승진시켜줘야 돼. 이런 얘기들이 그 멋쟁이병 당톡방 이종호가 얘기를 했으니 결국은 조병로가 이건 추정이지만 그러니까 조병로가 이종호한테 부탁을 하고 이종호가 용산한테 지금 무슨 끈이 있어서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뭔지 좀 자세하게 의혹을 들여다봐 주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댐 14개 새로 짓는다. 전국에 댐 14개를 짓겠다 이런 발표가 나온 거죠? 네, 이렇게 12개 이상의 댐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짓는 게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에요. 어제 취임 엿새째인 환경부 김완섭 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 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댐들을 기후 대응 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기후 위기가 점점 심화하고 있으니까 홍수 가뭄에 댐 건설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환경부의 입장이었던 건데 뭐 실효성에 대한 의문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기후 위기라는 게 국지성 집중호우 뭐 이렇게 하면서 홍수가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이거 막으려면 전국에 그러면은 댐 도대체 몇 개 지어야 되는 거냐, 다 지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정도의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뭐 MB 때 4대강 사업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번에 왜냐하면 한강, 낙동강, 금강, 뭐 영산강, 섬진강 이런 데 좀 다 하나 이상씩 후보지가 나왔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당장에 양구군에서 벌써 반발을 하고 있어요. 양구 군수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야, 양구군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댐 지으면 우리는 사방이 다 막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기도 했고 충남에서도 뭐 청양, 부여 이런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지성 호우와 뭐 가뭄, 홍수, 기후 환경이 변하고 있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했었는데 그게 이제 댐 짓는 걸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 논란이 좀 있겠군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그런 용수가 아니라 결국엔 산업 용수를 하기 위해서 또 수도권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또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